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약간의 비 소식은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좀 비가 더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토요일 날도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장마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태풍이 또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태풍이 한국으로 올 것인가 또 그것이 관심을 갖고 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차 인치를 해서라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 했는데 어제 2차 인치도 결국은 거부당했습니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질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안 가고 그러면요. 그동안에 뭐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기소하면 됩니다. 나머지 재판 가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끝나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망신주기다. 망신주기. 전에 어느 대통령은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를 했지 않느냐. 목적이 그 수사라면 조사라면 그러면 구치소 와서도 할 수 있고 뭐 구치소 안에서도 접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뭐 비공개도 할 수 있고 말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범죄인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요. 그럼 무죄 원칙 아니 무죄 취지의 원칙이다. 재판이 끝나서 형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취지의 원칙이다. 그것도 3심제 되니까 대법원까지 끝나야 되잖아요. 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다가 파기환송한 선거법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랬는데도 지금 빤빤히 지금 들고 얼굴 된 재판 나머지 안 받고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말이죠. 대통령을 전직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이건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 자체 생긴 게 특검 생긴 게 개량해서 정치 보복하려고 그렇게 만든 그런 거 아닙니까? 120명 검사를 동원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많은 국민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만큼 외교 잘하고 수출 많이 늘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가 예산도 적은 정부로 해가지고 예산을 스스로 깎았잖아요. 그만큼은 대통령 잘했죠. 두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요.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고요. 솔직히 국민들이요. 대통령이 당에 뭐 연루돼서 이렇게 있다고 당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가지고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밀면 안 됩니다. 그 당에 누가였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었든지 뭐였든지 가든지 잘한 건 잘한 거다 못한 건 못한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정신이에요?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요. 모스탄 대사가 어제 뭐 서울대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주최하는 데서 했어요. 서울대교 원래 강의실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그 장소 사용 취소하는 바람에 그 대학교 앞에 했습니다. 한국의 그래도 인류 대학이라는 데가 세계에 그 세계에서 알아두는 한국의 인류 대학에서 장소를 그렇게 했다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의향을 남기면서 장소를 취소한 것은 세계의 뉴스거리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진핑이 그 무슨 도도실인가 시진핑이 그 관도 당장 취소해야죠. 그거는 왜 거기다 두고 있습니까? 서울대교도요 마땅치 않아요. 지난번에 보면 뭐 조국이가 교수였다 나왔는데 재판받고 뭐 장관이 있었고 뭐 이렇게 뭐 할 때에 그쪽에 서울대교에서 공부 수업을 가르친 것도 없었는데 그때 보수 주적주 있잖아요. 저는 참 학교가 어렵다. 정부에서 돈을 더 후원해주고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쓰는 거 보면서 야 돈들도 참 흥청망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학들이요. 여하튼 이번에 서울대학은 전 세계에서 아마 200 오르내리는데 거기에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한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그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눈치 저눈치 가자미 눈치같이 이렇게 보다가 앞으로 더 큰 정치는 못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릴 것은요. 모스탄 대사는 이제 아마 여러 그 행사의 집회도 하고 그 아마 세미나 같은데 그런 데서 발표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 보도에 보면 오늘 16일이죠. 16일이죠. 오늘 모스턴 대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측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물론 구치소 안에 면회실이겠죠. 거기서 모스턴 대사가 면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특별 면회는 30분이죠. 30분. 변호사 접견할 때 특별 면회 아니에요. 30분. 일반 그 국민들 면회는 10분이야. 10분. 저도 전에 다른 그 사람 면회에 갔었는데 10분 뭐 얼굴 보고 웃고 몇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0분 그냥 삑 소리 나고 빨간불 들어오더라고요. 여하튼 그 10분이라는 그 제도가 왜 10분이 됐는지 언제까지 10분으로 할 것인지 왜 10분으로 하는지 난 그런 거는 시대가 가면서 좀 변화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없애면 모를까요?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얼굴 보고 인사하고 뭐 보다 보면 뭐 얘기할 건 못해요. 금세 10분 가보더라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모스턴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심경변화가 많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뭐 그런 문제, 부정선거, 그 10월에 있는 연수원에서 뭐 99명을 미국에서 데려갔다 체포해갔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막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모스턴 대사한테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그 이후에 모스턴 대사는 뭐 지금 세계 언론들이 모스턴 대사를 따라다니잖아요. 취재하려고요. 근데 모스턴 대사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아니다.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 선관위는 부정선거였다. 뭐 이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모스턴 대사를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또 올라올지 몰라요. 이게 심해지면요, UN 기구에다 제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소환도 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모스턴 대사가 어떻게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하는데, 우리 그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속 시원히 다 까버리고 세계에다 다 내려놓고, 뭐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세계에 뭐 눈치 보고 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말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사건이 다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일타 강사, 한국사 강사, 유명한 강사, 사람을 수십만씩 끌고 다니는 일타 강사, 요즘에 인기 캡이에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토론회 나가서 전한길 그 강사는 아주 국민의힘을 팍 쉬었어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여론조사 했더니 19%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19%. 그래, 국민의힘의 19%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19%가 된 것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다. 당연하죠. 명답이죠.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 된 건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하는 족속들, 그 얼빠진 정치인들, 그들 때문에 10%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좌우간 국민의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있는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대표를 되고, 누가 거기에 뭐 어느 대표 되고, 뭐 누가 거기에 그 지도부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제 물러났어요.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 그래서 다시 재기하려면 국민의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뼈를 깎아서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는 옛 속담과 같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됩니다. 대한정당이 나오라 봅니다. 대한정당. 뭐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을 하면, 당을 만들면 그 당이 성공할 것이다. 보수나 윤어게인 뭐 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보면요,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투사가 없다. 국민의힘은 전투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 거대 야당 그때 민주당만 172석이나 됐잖아요. 야권이 192석이나 됐었잖아요. 뭘 이기겠습니까? 뭘 이루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그저 입 다물이고 쉬쉬하고 자기들 몸보신만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지금 19%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전투력이 없어요. 전사가 없어요. 저격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에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2당 원내 2당이 됐잖아요. 107석 107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대 당인 민주당과 싸우려면 민주당보다 더 지독하고 더 센 그렇게 저격하고 거기다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전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요 없어요. 제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봉어리 국회의원들만 많은 것 같다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그냥 다니면서 온갖 그 말은 잘하더만 국회에서는 왜 봉어리 됐느냐. 무슨 꼬리가 잡힌 게 있냐. 뭐 부정한 게 있는 게 있느냐. 뭐 두려운 게 있는 거냐. 난 그랬잖아요. 앞으로 전투력이 없는 사람은요.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완전히 물건 늘어지면 흔들잖아요. 결국은 내란으로 계엄을 둔갑시켜서 그 민주당으로 치기서 할 때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당대표 누가 나오니 뭐니 기가 막혀서 그게 당입니까? 저부터도 그런 당을 지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도 지지를 해야지.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어떨 거냐.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그 배치단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데 거기 언제까지 그 사람들 그 들러리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치단 사람들이 지금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전환길 강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론조사 19%예요. 19%. 19%. 그게 당입니까? 19%. 그러면 19%라면요. 대개 여야 좌파 우파 따지게 되면요. 이 우파 쪽에는요. 암만 안 나와도 40% 내외의 그 유권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지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면요. 그건 30% 30% 되는 그 자당의 그 보수식에 있는 사람들도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네들 이거 당도 아니야 지지 않아. 그런 거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아직도 정신 안 차렸어요. 그 뭐 혁신위원장인가 못했는 윤희숙이라는 사람은 뭐 당원 당규에다가 윤석열 뭐 김건희 씨 갖다 담는다, 어다 넣는다, 뭐 쓴다, 뭐 사과를 한다, 뭔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수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그 보수의 중심이라는 경상도에서도 그냥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국민의힘은요. 아예 탄핵파하고 반대파하고 탄핵 반대고 탄핵파하고 결별을 해야 됩니다. 갈라서 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 때 한번 보세요. 지금 97명인데 다음 총선 때 50명이 될지도 몰라요. 두고 보라니까요. 그래서 새로 대한정당이 나올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김무성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안 지켜봤습니까? 저도 정치계에 한 50년은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낱낱이 예측을 합니다. 낱낱이 예측을 합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이 새롭게 거듭을 놔야 되는데 새롭게 거듭날 인재가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요즘에 장동혁이가 아주 좀 올라뛰더라고요. 뭐 강하게 지금 현재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던데요. 글쎄요. 그 장동혁이도 원래 저 한동훈이 걔 않습니까? 한동훈이 걔는 햇빛 보지 못합니다. 다음에 선거 때 두고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경상도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된다. 그가 옛날에서예요. 이제는요. 경상도 사람들도 그렇게 투표 안 합니다. 제대로 당을 이끌고 제대로 정하지 못한 사람, 자기 당이는 대통령에다 총질하고 거기다가 그냥 총알을 퍼붓고 그냥 칼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경상도 사람 다음에 다시 거기다 선출 안 합니다. 이왕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망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더 망할 거냐. 망하면 그냥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오늘 어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9%는 전환길 강사가 말했듯이 국민의힘이 자처한 거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럼 자처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힘이 전부 다 사퇴하고 그만둬야죠. 그런 배짱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자기들 그 돈 이거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 거. 그걸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사퇴를 하면요. 국회의원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자동 해산입니다. 그러면 조기에 국회의원 선거 치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107명만 다 사퇴하면요. 그러면 2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헌법에 따라서 자동 해설이 돼요. 그때 아마 그렇게 할 용기만 있다면 다음에 선거 나오면 국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제 지지를 제 당선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지 모르죠. 그 동안에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한테 칼을 꽂고 빗을 꽂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군요. 다음에 총선에 이 상태에서는 큰 기대할 거 없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이모 저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신 가운데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